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기관의 순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엄 사태 이후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지난번 11월 하락 때도 기관 특히나 연기금이 이제 방어막 역할을 해주었고 이번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12일 기준으로 최근 6거래일 연속 나홀로 순매수 행진을 좀 이어갔으며 2조 원 가량의 가감한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증시 안전판 역할을 좀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국민연금은 이제 12월 4일 이후에 코스피에서만 8,6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아무래도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정부의 참여 의도가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장기로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 등에서 매수가 좀 집중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천억 규모의 밸류업 펀드 중에서 300억을 이미 증시에 투입했고 이번 주에 700억 그리고 다음 주에는 300억 등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라서 정부가 제시한 10조 규모 안정펀드 규모도 빠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집행까지 이뤄진다면 저점을 바꾼 이번 하락에서 다시 V자형 반등, V자형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수급의 키는 외국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탈 속도 다소 누그러졌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정치적 불안감들을 굉장히 외국인들은 싫어라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 발표 이후에 4천억, 3천억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천억으로 매도량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렇게 큰 매도량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는 상황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그 전에 매도했을 때는 하루에 한 5천억, 7천억 막 이렇게 매도했었어요. 그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곧 이제 태세 전환이 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계엄령 사태로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투자자별로 매수 전략도 엇갈렸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담았을까요?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12월 계엄과 또 연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국내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혼돈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매수 전략을 취했을까요? 먼저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은 특히 금융주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추진 정책인 밸류업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해석한 걸까요? 순매수 탑5 내에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금융주 3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팔자인열을 이어간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은 과연 어떤 걸까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네이버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이후 나홀로 순매수에 나섰던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했을까요?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사실상 기관이 받아낸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역시 순매수했습니다. 정치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연말 좋은 투자 성적표를 받기 위해선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의 순매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된 종목 네이버와 SK하이닉스입니다. 먼저 네이버 주가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펼쳤는데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기존의 그 광고라든지 커머스, 웹툰 등의 실적 회복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네이버 앱으로 1030 세대들, 이 젊은 소비자층의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이버 주가가 2021년에 46만 5천 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올 8월,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후에 또 횡보를 한 부분들은요, 실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향후 새로운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는 점, 이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그 극적인 반전을 보인 것은요. 지난 8월에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 이후부터입니다. 즉 AI 관련 사업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과정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뭐 정확히 아직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1차 그 중요한 저항대가 있는데 23만 원 중반대입니다. 여기를 넘어설 것은 좀 가능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저도 관심을 가져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도체주를 담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압박에 따른 관세 인상 악재라든가 그다음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더 이끌고 갈 그 AI 쪽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AI 산업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싸졌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많이 싸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달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과대된 시점에서 쌍바닥 저점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56,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6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HBM 수혜를 받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지금 16만 원 선에서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17만 원 돌파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2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반도체주들은 싸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만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특히 금융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모습입니다. 최근 금융주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뭐 일단은 약간 미련성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확대 시에서 중개 수익이 이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장기로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 기대감이 있지만 현 정권 수혜주로 정책 동력이 이제 상실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밸류업 세제 혜택 법안 통과도 지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는데 법인세 세액 공제가 미상정되었고 배당 소득세도 세율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리과세도 지금 미상정 그리고 상속세 체제 개편도 부결이 되면서 밸류업 기업들은 아마 지금 망설이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수혜주로 꼽혔던 금융주, 증권주 이런 쪽들은 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만난 종목 가운데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은 종목은 뭘까요? 세 분의 원픽 확인해 보죠.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동우 대표님은 카카오를 선택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카카오가 계엄 사태 이후 주목받은 종목이기도 한데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현 정권에서 어쨌든 가장 핍박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이제 플랫폼 확장으로 이제 지탄을 좀 받던 시기가 지금 지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또한 미국 내에서도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붐이 좀 일고 있고 애플이 지금 챗 GPT를 탑재를 하면서 전 세계 AI 활용도에 대한 그리고 수익성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 한 번 더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들이 관심을 받고 수혜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영구 대표님하고 김진 대표님 공통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네요. 네. SK하이닉스는 대중국 제재의 수혜주도 될 것 같고요. AI 수요 급증에 따른 엔비디아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또 미 상무부의 4억 5천만 달러인 6,400억 정도죠. 보조금 수령 재료도 있죠.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가 수익 파이터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 대표님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거예요? 네, 일단 반반 말씀드렸는데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이제 주가 변동이 좀 빠르고 또 그 움직일 때 그 폭이 좀 큰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약간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자금이 아주 크시고 또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현 시점에서는요. 그 싸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인 그 삼성전자 그리고 그 퀄테스트 그 통과 지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사실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작은 호재로도 또 반전이 될 수 있는 이 삼성전자를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시고 적극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Better believe I'll be standing here, there ain't no moon that can outshine the sun.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Second to non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 I'm standing at the edge now, it's about to go down. I'm gonna take it higher. It's time for me to light it so they can't deny it. Hey, bring that fire. Bring that fire. If you take a shot, boy, you better not miss, cause it won't ever happen again.